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으로 전쟁과 평화의 역사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어북스에서 출간됐고요. 게르하르트 슈타군이 지었고 장희경 님이 옮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평화는 왜 어려운가? 전쟁의 역사에서 평화를 배우다.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입니다. 책은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출간이 됐고요. 독일 최고의 평화 교과서로 불린다고 합니다. 작가는 게르하르트 슈타군이라는 분이고요. 1952년 독일에서 태어나 동문학과 종교학을 공부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로서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 지식세계 전 분야에 정통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도 유명하다. 각종 도서상과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저서들은 유럽 15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대표 저서로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왜 생각을 키우는 세상의 모든 질문, 생명의 설계도를 찾아서 유혹하는 우주, 알수록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번역하신 장희경님은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생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옮긴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르하르트 슈타군의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책도 역시 번역을 하셨고요. 세계사, 나무 수업, 동물의 사생활과 그 이웃들 등등등 해서 주로 독일 책을 많이 번역하시는 분 같습니다. 저자의 들어가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희고 푸른 진주처럼 빛나고 있다.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이 아름답고 둥근 우주선은 제 궤도를 잃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 왔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었다. 우리의 태양계에는 지구 말고도 7개의 행성이 있다. 그것들 역시 아름답다.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고리를 허리에 걸친 특이한 모양의 토성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러나 지구 외에는 모두가 죽었다. 그 행성들 전부 승객이 없는 빈 우주선이다. 우주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따르면 지구의 생명력은 엄청난 예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기적이다. 지구, 그와 더불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동물, 식물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지구라는 우주선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때문에 지구 우주선의 승객들이 평화롭게 지내며 서로를 돕고 공동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지구 우주선은 아무 탈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이 우주에서 지구를 대체할 우주선을 찾지 못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옮겨갈 방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구라는 우주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승객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우주의 심연 곳곳에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주는 사실 생명의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우주선을 생명의 적대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지구의 아름다움과 가치, 지구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는 승객들이 타고 있다. 우주선을 잘 보존하고 안전 시스템,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문제를 점검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파괴하고 망치는 데 혈안이 된 한심한 승객들이다.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동족을 말살하려는 승객들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구의 승객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다툰다. 무시무시한 살인 행각도 서슴지 않는다. 인간들은 그 잔혹한 행위에 이름까지 붙였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그들에게 이 괴상망측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전쟁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라고 그들은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입맛만 다시며 계면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평화를 사랑하는 외계인은 서둘러 지구를 떠날 것이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어쩌면 창조주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들에게 공격 본능을 심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공격 본능이 지능과 결합하면 아주 위험한 칵테일이 된다. 동물들은 서로를 공격하지만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전쟁은 인간의 전매 특허인 것 같아.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 완벽한 비인간성을 통해 완벽하게 인간적이다. 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은 전쟁의 역사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인류가 전체가 피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과 미덕도 전쟁을 통해 저지른 만행에 비한다면 금세 빛이 바래고 만다. 전쟁을 통해 인간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짓거리들을 저질러 왔다. 전쟁보다 나쁜 것은 없다. 전쟁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파괴 행위이다. 그렇다면 왜 전쟁을 할까? 이것이 이 책의 기본 질문이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통로를 거쳐 이 질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자연은 전쟁을 할까? 인간에게 내재한 호전성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 나아가 이 책은 놀이와 운동 경기,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전쟁의 문화적 변형들을 살펴보고 전쟁과 종교의 불행한 결합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사랑과 평화를 역설하는 종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증오와 불화를 안겨준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와 더불어 전쟁을 학문으로 승격시키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전쟁을 이성적으로 치러 승리를 거두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오랜 고민을 들여다본다. 그 다음으로 식민지 전쟁, 내전, 테러, 모든 파괴 세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전면전 등 전쟁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볼 것이다. 세 번의 깊이 읽기에서는 유럽 역사상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전면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30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 그 전쟁들을 일으켰는지, 왜 그 전쟁들이 그토록 참혹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다. 끝으로 향후 전쟁의 발전상을 예상해 보면서 쓸데없는 희망은 접고 냉철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인류의 영원한 평화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마무리할 것이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궁극의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희망적인 대답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그 때문에라도 인간의 내재한 전쟁의 요인을 탐구하고 전쟁을 인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악행으로 또 피할 수 없는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출 수 있을 테니까. 게르하르트 슈타군. 이제 목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이은 영상을 통해서 각 장에서 대표할 만한 글을 하나씩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폭력을 좋아하는 걸까? 두 번째, 놀이와 예술로서의 전쟁. 세 번째, 왜 교황은 전쟁을 부르짖었는가? 네 번째, 전쟁에 이성과 과학이 도입되다. 다섯 번째,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할까? 여섯 번째, 인간을 위한 전쟁은 없다. 일곱 번째, 테러와 내전. 여덟 번째, 미래의 전쟁은 어떤 것일까? 아홉 번째, 정말 평화로운 미래가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로서 아직도 휴전, 그러니까 전쟁 중인 상태죠. 물론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독일 사람이 이 책을 썼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